자, 2025년 작정고등학교 1학년 1회부사 수학원 기출해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로그의 합인데 지금 밑이 다른 로그의 합이라서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되지.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에서는 이제 4에서 2의 제곱 바꿔서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도 있겠으나 지금 이 밑이 로그 2인 이 진수를 보니까 루트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루트를 제곱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 앞에 있는 로그에서 밑도 제곱해주고 진수도 제곱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두 로그의 밑이 같아져서 더하기가 가능해지겠죠? 자,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수끼리는 곱을 하면 될 것이고 이어서 계산하면 로그 4의 16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이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서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자, 사인 2분의 3파이는 물론 그래프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프보다 이 세 문제를 한 번에 인식하기 위해서 단위원을 한번 그려보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단위원을 그려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사인 값은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에 y좌표를 의미하게 되고요. 탄젠트는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고 코사인 값은 x좌표입니다. 따라서 각 동경에 대해서 교점의 좌표들을 구해보면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요 지점이죠. 교점이.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 3분의 4파이는 동경을 그리면 이렇게 3, 4분면 위에 각도가 되겠죠. 3분의 4파이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반대쪽도 그어보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4분의 5파이를 그려보면 3, 4분면에서 정확히 중간을 지나가는 이런 동경을 그릴 수 있고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답은 루트 6이 되겠습니다. 3번 소비자 물가가 각 분기마다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할 때 분기별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이하가 되는지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물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증가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 값을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1년이 지나갈 때마다 이 물가 상승률을 곱하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죠. 자, 분기를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텐데 1년은 4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4분기가 지났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4번을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식을 작성해보면 물가 상승률을 4번 곱하게 되면 그것이 5%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 5%가 상승했다는 것을 소수점으로 1.0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4제곱이 1.0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이때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이 숫자들을 등장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자, 로그 x 4제곱 로그 1.05가 되겠죠. 자, 지수 4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고
로그 1.05 역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숫자를 바꿀 수 있겠죠. 4 로그 x 그리고 0.0212가 될 겁니다. 자, 로그 x를 이어서 계산하면 0.0053이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x는 1.01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13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1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0.013이라고 하는 것은 1.3%와 같은 의미가 있겠죠. 1에서 0.013을 더했다는 것은 1.3%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랬을 때 미지수 AB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가장 주요하게 보이는 특징은 점근선이 3이라는 것입니다. 점근선 좌표는 로그 함수 되게 쉬운데요. 진수가 0이 되는 곳이 바로 점근선의 위치입니다. 자, 따라서 진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데 이것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때 x가 3이므로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이기 때문에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마이너스인데요. 이 마이너스 2는 y절편을 의미하고 있겠죠. 자, 따라서 이 y절편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식에 대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마이너스 2는 로그 3분의 1, 자, x좌표 0이겠죠? a는 3이고요. 자,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돼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답에서는 a랑 b랑 더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4번. 자, 5번 문제.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밑이 다 같다는 데 있겠죠. 밑이 다 같기 때문에 이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이제 요것으로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자, 밑은 0.7인데 지수의 형태를 바꿔주면 2분의 3제곱. 자, 오른쪽은 3분의 2제곱입니다. 2분의 3과 3분의 2는 2분의 3이 더 크죠. 자, 그런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오히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 자, 3의 5분의 4제곱 그리고 3의 4분의 5제곱인데 여기서도 지수가 큰 부분은 4분의 5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은 참 디귿. 밑이 2로 같은데요. 자, 로그 앞에 있는 2를 진수의 지수로 올려서 25로 바꿔줄 거고요. 로그 2에 27이라고 바꿔주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큰 수인데 27이 더 큰데 오히려 부동호는 작다고 되어 있죠. 부동호는 반대가 돼야 맞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자, 마찬가지로 로그 앞에 있는 숫자를 진수의 지수로 올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27에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자, 로그 8분의 1에 3이 되고 로그 8분의 1에 이제 루트 8이 되는데 3이 더 루트 8보다는 큰데 지금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은 올바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을 참입니다. 답은 4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로그 500이가
2.7007이라는 좀 생소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어서 쭉 상태를 보면 10의 x제곱도 있고 10의 y제곱도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10의 x제곱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에 1.7007을 곱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써주면 10의 x제곱 10의 마이너스 y제곱 곱하기 10의 1.7007이 되는데 앞에 있는 두 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0의 x제곱이 50.1이고 곱하기보다는요 나누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나누기로 바꾸는 이유는 이제 지수의 부호가 반대여서 그렇고요. 그래서 0.502로 바꾸고요. 자, 곱하기 하고 나서 이 1.007에 대해서 1.7007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주어진 게 로그 502가 2.7007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1만 빼면 1.7007이 나오죠. 그래서 양변에 1을 빼줄 건데 자, 로그 502 마이너스 1은 1.7007이 되고 1은 로그 10과 같기 때문에 로그 50.2가 되겠습니다. 자, 1.7007의 값을 구해냈죠. 자, 여기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10의 1.7007 제곱은 50.2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주어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에서 이제 10의 1.7007 제곱 대신에 50.2를 추가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조건을 좀 분리해 주면요. 자, 소수점을 좀 없애는 작업을 해주면 10분의 501이 되고요. 자, 곱하기 502분의 1000이 되고요. 곱하기 10분의 502가 됩니다. 502가 약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0도 약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1 곱하기 10이 되고요. 답은 5010,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7번 문제고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n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을 했어요. 역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때 그 그래프의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살펴보면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3인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좌우로 움직였을 텐데 그 녀석을 역함수를 취했다. y는 x에 대해 대칭을 했다. 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랑 y가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그 전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제 대칭 이동을 해서 y는 마이너스 1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 역함수를 하기 전에는 아마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우리 기존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었는데 오른쪽의 방향으로 이제 왼쪽은 필요 없겠죠? 오른쪽의 방향으로 두 칸 움직여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에 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m값은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8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근과 계수 관계를 바로 쓰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그리고 알파 베타가 5라고 써주면요. 딱 밑에 지금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알고 있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모르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을 해서 구해주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 대입해서 25 마이너스 25 계산해서 5가 되겠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제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베타가 더 크죠. 그래서 루트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알파 베타는 5,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 5분의 루트 5가 나왔는데 자, 그때 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거든요. 자, 주어진 탄젠트의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요. 삼각형을 그려주면요. 자, 탄젠트의 값이기 때문에 세타를 요각이라고 생각하면 밑변의 길이를 5, 자, 높이를 루트 5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루트 3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인 세타는 루트 30분의 루트 5가 될 것이고 자, 코사인 세타는 루트 3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30분의 5 루트 5가 되고 약분해서 6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이어서 9번 문제. 지금 세타의 값이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건을 보자마자 3, 4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각도들을 변환을 해볼 텐데 자, 지금 각 변환에 대해서 세타가 지금 3, 4분면의 각도긴 하지만 각 변환에 있어서는 우선 1, 4분면의 각도라고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분자부터 한번 해보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곱하기 그 뒤 절대값이 있는데 사인도 음수 3, 4분면의 각이니까요. 코사인도 음수가 되죠. 따라서 이제 절대값의 값이 안의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들이 다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남았는데요. 자, 루트가 있고 제곱이 있는 경우는 사실 사라지는데 사실 이 사인을 다시 변환을 시켜주면요. 자, 루트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돼서 절대값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코사인 세타가 음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도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탄젠트 세타분의 1을 앞으로 살짝 빼보면 이제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역수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부호가 지금 분모도 음수인데 분자도 음수죠. 자, 따라서 양수가 될 것이고 이어서 옆에 분수를 써보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약분을 잘 하면 되는데요. 자, 약분 결과를 써보면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잘 분리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고 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자, fx가 x가 1인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죠.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역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함수 문제가 나왔고 자, 이 녀석을 그래프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프로 접근하는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역함수의 정의를 좀 활용해 봅시다. 네, 공통수학 2에서도 많이 해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보면 자, GK는 16인데 자, 이때 F랑 G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자, GK는 F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F16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요.
16이라는 값이 1보다 커서 fx에 대해서 아래 함수에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gk는 로그 2분의 1에 16이 되고, 간단히 계산해서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다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gk는 마이너스 4인데 다시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f-4가 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f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는 1보다 작죠. 따라서 위의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4는 k. 자, 따라서 k는 5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고요. 코사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구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져 있는데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x의 개수가 a이고 이제 주어진 구간에도 a가 있어서 이게 주기가 2a분의 파이구나, 아니 다시 a분의 2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파이까지가 딱 한 주기 상태가 됩니다. 그 중에 일부의 그래프가 밑에 그려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때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a라고 했는데, 사실 이 좌표는 구하기가 쉬운 게 x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0,1이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은 이제 코사인에 대해서 2분의 파이가 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을 찾아보면 2분의 a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2a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대쪽도 마이너스 2a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려면 지금 주어진 꼭지점에서 자, 원점으로 샥 내려보면 특수각이 있는 삼각형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60도겠죠. 특수각의 삼각비를 알고 있다면 이 길이가 2a분의 파이이므로 루트 3을 곱하면 높이가 나오겠죠. 2a분의 루트 3파이가 됩니다. 높이가. 근데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y좌표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2a분의 루트 3파이는 1입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루트 3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알고 싶은 것이 f에 대해서 파이분의 a를 대입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f에 파이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 파이를 a에 대입해주면 f의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주어진 f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 코사인 2분의 루트 3 a가 되는데요. 2분의 루트 3a는 어떻게 구하냐면 다시 a 쪽으로 돌아와서 양변에 2분의 루트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 녀석이 코사인 4분의 3파이가 된다.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기 때문에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각변환을 사용을 해서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고쳐놓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고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1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개수인데요. 지금 이 유형 문제는 누가 봐도 2x제곱을 t로 치환하는 형태인데, 자, t의 값이 양수만 나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y축대에서 오른쪽만 생각을 해줘야 되는 형태인데, 이어서 한번 치환을 계속 해보면요. 자,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데, 문제가 이제 우리는 y축에 대해서 오른쪽을 볼 건데, 이 축의 위치, 이 축이 t는 a-6인데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ps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6이 양수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y축에 대해서 오른쪽만 볼 텐데 축의 위치가 a-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축이 a-6이 되는데 이 녀석이 양수기 때문에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범위에 대해서 다시 t가 양수인 범위에 대해서 항상 양수여야 돼요. 자, 그 말은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판별식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별식 조건을 이용해서 계속 구해주면 4분의 d 조건을 쓸 수 있고 a-6의 제곱에 마이너스 3a를 빼면 음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마이너스 3a가 음수고요. a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36이 음수인데 a 마이너스 12, a 마이너스 3이라고 인수분해 가능하니까요. 3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a-6이 양수라는 이야기는 사실 a가 6보다 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면 6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가 좀 길었는데 두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가 딱 6일 때입니다. 0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때 t 제곱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t항이 사라지겠죠. 자, 3a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축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축이 y축인데 이제 y절편이 3a죠. 그래서 이 y절편이 3a인데 그 지금 보면 t가 사실 양수라서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y축에서 사실 이제 그래프가 뻥 뚫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y축보다 오른쪽만 볼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원점까지 내려오더라도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 함수의 결과가 양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은 3a가 양수다라고 보면 되겠고 a가 양수죠. 자, 그러면 a가 6이라는 조건은 a가 양수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6은 이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a가 6보다 작은 경우인데요. 자, 이때는 a-6이 음수가 돼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축이 y축에 대해서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축이 y축에 대해서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때 이차함수 그래프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 양수가 되는 조건에는 이 y축에 대해서 오른쪽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왼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이 오른쪽에 대해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되고 사실은 얘보다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절편이 0보다 크면 된다, 같다까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y절편은 t에다 0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t에 0을 대입하면 바로 3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자, 주어진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한 번에 합쳐보면 자, 0부터 12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수들을 다 써보면 0부터 11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자, 로그 3의 k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했는데요. 함수식을 한번 써보면 자, y는 3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k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의 플러스 k가 되겠죠.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x도 0을 대입하고 y도 0을 대입하면 3의 마이너스 로그 3의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k인데 조금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3의 마이너스 로그 3의 k는 3과 k의 위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k분의 1이 되고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 되고, 자, 이어서 계산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정리해서 3k분의 1이 되는데요. 자, 3k분의 1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이어서 양변에다가 3k를 곱하면 3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은 0이죠. 그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양수 k에 곱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 써서 3분의 1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정의역에 대한 구간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의 형태는, 자, y가 1인 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ax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ax제곱은 이 ax제곱 그래프를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보니까 x축 대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진 형태가 나옵니다. 뒤집어진 형태고 점근선은 y는 1이 되죠. 이제 당연히 이 형태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뒤에 gx가 로그 함수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fx의 최소값이 있고 gx의 최대값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지수를 알 수 없는 fx는 나중에 생각하고 gx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 텐데, 그 gx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구간이 나와 있는 경우라면 양 끝을 대입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양 끝을 대입해 보면 gx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8이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이기 때문에, 자, 계산해서 마이너스 3과 1,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녀석이 fx의 최소값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아까 전에 fx 그래프로 돌아왔을 때, 자, 이 함수를 마이너스 4하고 2라는 구간으로 잘랐을 때 최소값이 2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마이너스 1은 1-a의 제곱이 되고, 자, a의 제곱은 2. 자, 따라서 a가 루트 2가 되는데 이것이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면 fx 최대값은 마이너스 4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f-4는 1-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고, 자, 1-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4분의 3이 되죠.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0에서 a가 1 사이가 되는데요. 자, 이때 그래프의 형태는, 자, 뒤집어진 형태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정근선이 y는 1이고요. 자, 그러면 구간이 마이너스 4와 2 사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에서 최소값이 나올 텐데,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1-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이어서 a의 마이너스 2제곱까지만 구하겠습니다.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2를 대입할 때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1-a의 제곱이 되고, 자, 지금 a의 마이너스 2제곱하고 지수가 마이너스 차이기 때문에 역수겠죠. 자, 그래서 1-루트 2분의 1이 되고, 자, 이 녀석은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녀석이 복이 없거든요. 처음에 구한 4분의 3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라고 체크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 녀석보다는 4분의 3이 더 큽니다. 금방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최대값을 4분의 3이라고 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15번. 자, 1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와 0이 아닌 네 실수가 있는데요. 자, 많이 봤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a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뭐 10의 w제곱이 있는데 이 녀석을 k라고 두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a는 k의 x분의 1제곱이고 b는 k의 y분의 1제곱이고 c는 k의 z분의 1제곱입니다. 자, 10은 k의 w분의 1제곱이겠죠? 지금 보면 이제 나조건을 보게 되면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이제 관계식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을 큰 형태로 봤을 때는 k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2제곱 플러스 z분의 3제곱이 k의 w분의 로그 288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다시 ABC로 좀 변환을 시켜주면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k의 z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우변도 마찬가지로 보면 w분의 1의 로그 288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주면 자,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세제곱은 10의 로그 288이거든요. 네, 로그 288이 10과 자리가 바뀌면 288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세제곱이 28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 ABC가 자연수거든요. 자연수 ABC고 그때 이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 좀 핵심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라서 288을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288을 소인수분해 보면요. 4 곱하기 70이고 72가 8 곱하기 9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BC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인데 세제곱이 있거든요. C가 세제곱이야.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을 보니까 세제곱이 될 수 있는 게 3은 안 될 것 같고 8이 2의 세제곱인 게 보여서 C가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A랑 B제곱인데 4도 제곱이고 9도 제곱이거든요. 4도 제곱이고 9도 제곱인데 이 ABC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말 때문에 만약에 B의 제곱이 2의 제곱이면 B랑 C랑 같게 되겠죠. 자, 따라서 A는 4라고 볼 수 있겠고 B는 3이라고 볼 수 있겠고 C는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딱 말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A는 4고 B는 3이고 C는 2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A-B 플러스 C를 구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해주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4번. 16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3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이제 임의의 점에 P를 잡았거든요. 그 P를 잡고 AP랑 같은 길이가 되는 원을 그린 거죠. A를 중심으로 잡고 원을 그려서 이제 Q지점을 찍은 상태인데, 이때 주어진 게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중심각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원의 중심을 찍고 자, 반지름 한번 그려보면 자, 전체 길이가 3이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3이거든요. 자, 그리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식으로 r 곱하기 세타가 2분의 3 곱하기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나왔고 이제 원에서 우리가 많이 다뤄보면 알겠지만 이 AP가 있는 삼각형,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요,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자, 외곽의 조건을 사용하면 요 A 각도가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A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요. 자, C에서 현에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내려보면 특수각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이었으니까요. 높이가 4분의 3이 되고 이 현의 길이가
4분의 3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총 길이는 4분의 아니고 자 2분의 3 루트 3이겠죠. 이렇게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호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반지름과 중심각이 나왔기 때문에 반지름은 2분의 3 루트 3과 중심각 6분의 파이를 곱하면 4분의 루트 3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어진 문제는 이제 PQ의 길이가 호 PQ의 길이가 PB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호 PB가 2분의 파이였거든요. 자, 2분의 파이에다가 몇 배를 해야 K배를 해야 자, PQ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 있고 이때 K 값을 구해주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7번. 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은 로그 A, 로그 B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로그 A랑 로그 B를 더하면 6이 되고요. 로그 A랑 로그 B를 곱하면 3이 됩니다. 좀 귀찮아서 로그 A를 A로 퉁칠 거고 로그 B는 B로 퉁칩시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A 더하기 B는 6이라고 쓸 수 있고 AB는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때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괄호 안의 식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 괄호 안에서 이 로그의 값을 로그 A분의 로그 B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위아래에다가 로그 A를 곱해주면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분의 로그 A 플러스 로그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라지 A랑 라지 B로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주어진 식을 좀 모양을 바꿔보면 자, A 마이너스 B 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주 다행히게도 A 플러스 B는 알 수 있고 A 마이너스 B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한번 구해보면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죠. 자, A 플러스 B가 6이기 때문에 36이고 AB가 3이기 때문에 12 따라서 답은 24가 됐는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값이요. 자, 이 녀석을 다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자, 제곱을 위아래 따로따로 해줄 수가 있겠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10 곱하기 24분의 36이라 볼 수가 있고 10 곱하기 11을 약분해서 2분의 3이니까요. 답이 15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18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자, 함수가 나와 있는 문제고 x의 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x의 집합의 원소들을 봤을 때 지금 1은 로그 2의 2로 볼 수 있고 2는 로그 2의 4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값들이 사실은 로그 2의 2, 로그 2의 3, 로그 2의 4, 로그 2의 5, 로그 2의 6으로 점점 커지는 숫자들 상태로 배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가족건이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1대1 대응이다 는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나 조건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함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구하라는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최소 2개 이상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한번 그림 그려보면 x라는 집합을 이제 세로로 원소들을 배열해서 쭉 써보도록 하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똑같은 집합을 다시 한번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지금 두 함수의 값이죠. 두 함수의 값의 합이 1 플러스 로그 2의 6이야.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1과 로그 2의 6의 합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앞의 녀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녀석의 의미는 로그 2의 6이 가는 함수의 값이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f 인버스 1 같은 경우는 1로 가는 x가 뭐냐, 1로 가는 정의역의 원소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1 더하기 로그 2의 6으로 봤으니까 하나가 1이면 하나는 로그 2의 6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로그 2의 6이 1로 갈 때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f 인버스 1은 로그의 6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알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함수를 찾아봅시다. 쫙 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꿔서 생각을 해볼 텐데, 아까는 로그 2의 6이 1이었으니까 로그 2의 6이 그대로 로그 2의 6이 되는 상황. 자, 그리고 1은 1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괜찮죠? 1대1 대응도 다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을 생각해 볼 텐데, 자, 그 다음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로그 2의 6을 분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3으로 분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2의 2는 1이니까 2 플러스 로그 2의 3으로 이제 다시 바꿔서 똑같은 식으로 이제 바로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밑에 함수를 써보면, 귀찮지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f 로그 2의 6이 2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1로 가는 x 정의역이 로그 2의 3이라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 자, 이번엔 반대로 바꿔서 로그 2의 6은 로그 2의 3으로 가고 1로 가는 녀석이 2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f 로그 2의 3과 f 인버스 로그 2의 6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이 두 수의 차가 최소가 되려면 이제 앞에 있는 녀석은 작을수록 좋고요, 뒤에 있는 녀석이 클수록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녀석들 중에서 이런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f 로그 2의 3인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 첫 번째 함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그 2의 3이 로그 2의 3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반대로 f 인버스 로그 2의 6은 커야 되겠죠. 그럼 f 로그 2의 6은 사실 1로 고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3 빼기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그 2분의 3이 됩니다. 로그 2의 2분의 3. 그 다음 두 번째, 자, 1은 1로 가고 로그 2의 6도 로그 2의 6으로 가는데, 로그 2의 3은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로그 2의 3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6은 로그 2의 6으로 가고 있죠. 로그 2의 6으로 가고 있어서, 자, 첫 번째 함수가 실수가 나왔네요. 첫 번째 함수 다시 하겠습니다. 자, 로그 2의 3은 첫 번째 함수에서 로그 2의 3이 로그 2의 3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자, f 인버스죠. f 인버스이기 때문에 로그 2의 6으로 가는 정의역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남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로그 2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 로그 2의 3은 로그 2의 3이 되고요. 마이너스 f 인버스 로그 2의 6은 로그 2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분의 3이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찾아주면 로그 2의 3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로그 2의 3으로 가고 로그 2의 6은 로그 2의 6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산을 해보면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6이 되죠. 로그 2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3은 1로 가고 있죠. 가고 있고 로그 2의 6으로 가는 것이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2의 5라서 로그 2의 5분의 2가 되고요. 자, 다시 로그 2의 3은 남은 것들 중에 가장 작은 로그 2의 3으로 가고 로그 2의 6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로그 2의 5가 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5가 되고 자, 로그 2의 5분의 3인데요. 이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이 세 번째 케이스인 로그 2의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서답형 문제입니다. 서답형은 지금 루트 거듭 제곱권이 있는 이제 수의 연산인데요. 자, 간단히 나타내 보면 10제곱근 A 잘 봐야 되겠죠? 3제곱근 A의 제곱입니다. 각각을 분리해주면 A의 10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0분의 2제곱이 되고 자, 이는 30분의 5제곱이 되겠죠? 약분해서 6분의 1제곱. 자, 따라서 P는 6이고 Q는 1이 되겠습니다.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37이고요. 서답형 2번입니다. 자, fx의 값이 지금 로그의 값인데 진수가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4거듭제곱근인 걸 보이니까 4분의 1을 바깥으로 뺄 수 있는 상황이죠. fx는 4분의 1 로그 a에 자, 여기서 이 진수를 통분해 줄 겁니다. 2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1, 2, 3, 4를 쭉 대입하면 되는데요. 이제 x를 대입해도 모든 값에 다 4분의 1이 붙어 있어서 4분의 1은 하나로 묶어서 써볼 생각이고 로그끼리 다 더하기라서 어차피 로그끼리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1 로그 a까지는 한 번에 쓰고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이고요. 2를 대입하면 5분의 3이고 3을 대입하면 7분의 5가 돼서 이제 없어지는 규칙이 벌써 보였거든요. 자, 이어서 끝에 있는 40을 한번 대입해 보면 81분의 79가 나와서 이렇게 없어지는 규칙으로 소거를 시켜보면 남는 것은 4분의 1 로그 a에 8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로그 a에 81분의 1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8제곱은 81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a의 8제곱은 81대로 바꾸고 a의 제곱의 4제곱으로 바꿔주면 모양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a제곱이 3이고 a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단답형 3번입니다.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 구간이 나와 있고요. 자, fx가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이 밑에 있는 gx라는 녀석이 fx의 구간에 따라서 f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 건데 fx의 그래프는 sin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sin x와 코사인 x를 따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in x와 코사인 x를 그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fx가 양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sin x가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sin x가 더 큰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되죠. 구간을 찾아보면 4분의 파이고요.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구간은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구간이 이제 밑에 구간인데요. 밑에 구간을 한번 써보면 0에서 등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4분의 파이까지 또는 4분의 5파이에서 2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 되는데, 자, 전체 구간이 0에서 2파이까지고 전체 구간을 4분의 파이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는 우선 sin x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sin x 그래프를 0에서 2분의 루트 2까지 그려주면 되고, 자, 그 다음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가 코사인 x 그래프죠.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주면 파이에서 마이너스 1 찍고 좀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sin x 그래프가 나오니까요. 자, 2분의 3파에서 마이너스 1 찍고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 y는 gx 그래프와 y는 kx의 교점을 보는데 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지금 2개밖에 안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0이 되면 3개죠. 좀 내려가도 3개인데 이것이 정확히 4분의 5파이를 지나는 순간 4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래 내려가도 4개인데요. 사실 4개인데 이게 접할 때까지가 4개거든요. 사실 접할 때까지가 4개인데 자, 요 사이 범위가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게 하는 이제 값인데요. 그 k가 이제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 실수가 되는 값을 찾아보면요. 우선은 이제 요 지점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 지금 좌표가 4분의 5파이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지나가는 기울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k의 값은 0,0과 4분의 5파이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k는 4분의 5파이 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계속 계산하면 자, 10파이 분의 4 루트 2가 되고요. k는 마이너스 5파이 분의 2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다 실수거든요. 사실 기울기 다 실수지만 이 나머지 값들을 사실 구할 수는 없거든요. 다 구할 수 없어서 이 지금 구해놓은 k의 값을 대입을 하면요. 절대값 5루트 2 파이 곱하기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5파이 분의 2루트 2를 대입하면 자 절대값이 되고 마이너스는 이제 의미가 없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고 계산을 해보면요. 자, 결과가 이제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값 4가 나오고요.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작정고 수원 중간고사 기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